자, 갑시다. 자, 그러면 극한의 성질로 좀 가볼게요. 극한의 성질.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게 알고 있는 게 95% 알고 있으면 안 돼요. 100%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과 95% 적당히 알고 있는 건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애매하게 알아서 문제는 풀리는데 왠지 모르는 그 상태. 그거가 되게 조금 위험해요. 수원에서는 사실 그래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깊이감이 낮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3 올라갔을 때도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수원은 단 한 문제도 틀릴 게 없다라는 거야. 왜? 적당히 알고 있으면 고민 좀 하다 보면 다 뚫려요. 근데 수투는 깊이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 5% 때문에 계속 나중에 발목을 잡아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극한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뭐죠?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a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두 개가 모두 존재할 때만 성립하는 거고, 일단 첫 번째가 뭐죠? 극한 cfx. 그죠?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개수로 빼도 상관이 없다. 그쵸? 뭐 이렇게 쓰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2x라고 한다면 이 빼놓고 극한 취해도 사실 전혀 문제 안 돼요. 자,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있잖아요. 그럼 얘는 2를 개수로 빼서 x가 무한대로 간다. x. 아이고, 사실 별 차이는 없잖아요. 별 차이는 없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딱 쓰여져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얘는 확실히 되니까 쓰고, 얘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얘는 그냥 무한대로 냅두라는 얘기예요. 무한대 2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해야 돼요. 정해져 있는 것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다가 gx를 더했어요. 자, 이런 것들 수렴한다면 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더라.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뺄셈도 상관없죠.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리미트 x가 무슨 3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x제곱도 수렴하고 2x도 수렴하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배 앞으로 빼주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한되면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괜찮죠? 무한되면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그죠? 4치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따로 계산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라는 거. 그쵸? 얘는 그냥 일단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자,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분모 분자로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수렴하니까. 아이고, 미안해. 너무 작다. 자,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4번. 그쵸? 4번. 딱 뭐가 안 되는 거죠? 분모 0 되면 하지 말라. 수렴하더라도 분모 0 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무슨 1로 간다고 칠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 약분해서 2라고 그냥 보잖아요. 그쵸? 꼴만 놓고 보면 얘는 0분의 0꼴이에요. 하지만 얘는 정확하게 0이에요. 아니, 0에 한없이 가까운 것 뿐이에요. 수렴값은 0이겠지만 얘만의 독립적인 수렴값은 정수값으로 0이겠지만 이 극한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0에 한없이 가까운 0이 아닌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분하더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왜?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는 거예요. 0이면 약분이 안 됩니다. 0은 애초에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걸 갖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수렴하니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x제곱 마이너스 안 되죠.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수렴값이 정수로 빵이에요. 그죠?
정의 자체가 안 되는 애예요. 그렇죠? 정의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쓰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 간단한 걸 왜 하지? 얘 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얘 빼고 하지 말라는 거. 괜찮죠? 이걸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렴 더하기 수렴. 당연히 수렴이에요. 그쵸? 아이 뭐 수렴하면 그냥 따로 계산한다. 어차피 수렴하니까. 수렴 빼기 수렴? 당연히 수렴이야. 수렴 곱하기 수렴? 당연히 수렴하는 거야. 수렴분의 수렴? 당연히 수렴하는 거야. 분모가 0이 아니면. 괜찮죠? 자, 그러면 수렴 더하기 발산. 모른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발산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왜? 아니 얘 좌욱한 욱한이 다르고 얘는 좌욱한 욱한이 다른데 얘는 좌욱한 욱한이 똑같아요. 그 차이를 못 메꾸잖아요. 그렇죠? 못 메꿔요. 자, 그러면 수렴 빼기 발산도 당연히 발산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발산하겠지라는 걸 알고는 있어서 그냥 써는 것 뿐인 거고. 수렴 곱하기 발산은 얘 뭐예요? 요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얘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단원 연속에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이유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왜 그걸 극한에서는 안 하냐? 저 개념 자체도 많아서 헷갈리는데 그걸 극한에서 다 끝내려고 한다면 극한만 이만해져요. 그래서 연속에서 보통 이걸 많이 합니다. 연속에서. 자, 예를 들면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연속 좀 봐야 되니까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갈 때 몰라 fx 곱하기 gx가 있다 라고 쳐볼게요. 근데 만약에 fx가 3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쳐봅시다. 1, 마일 뭐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쳐볼게요. 자, 얘는 극한이 존재하는 애고요.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애예요. 괜찮죠? 3에서.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져야 되는데 그쵸? 얘가 지금 현재 1이에요. 그쵸? 우극한 지금 1이죠. 좌극한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어차피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둘이 똑같은 값이죠.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마이너스 A. 같을 수 있잖아요. 괜찮죠? 같을 수 있어요. 언제 같아요? 빵. 그렇죠? 빵. 얘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값이라도 연속인 애가 거기서 빵 연속이란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가 빵이면은 통째로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게 좌극한 우극한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함수값까지 따지면 이제 연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모른다. 다시 한번 이것도 원래 모르지만 요 정도는 안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 자, 그러면 발산분의 수렴도 모른다. 왜?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면 얘가 발산하는 지점이 만약에 우극한 좌극한이 단순히 달라서 그러는 거라면 0 곱해버리면 또 문제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발산 더하기 수렴. 당연히 발산이겠죠? 발산 빼기 수렴. 당연히 발산일 거예요. 발산 곱하기 수렴.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수렴분의 발산. 미안하지만 얘는 100% 발산이에요. 그쵸? 얘 왜 발산이지? 이 발산을 얘가 커버가 안 돼요.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커버가 안 됩니다. 난 모르겠는데? 그럼 모른다라고 해요. 이거 다 통째로 물음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얘만 확실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얘만 확실한 거고 나머지는 해보세요예요. 괜찮죠? 다만 이런 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교적인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을 곱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발산 더하기 발산. 이거 진짜 몰라요. 발산 빼기 발산? 진짜 몰라요. 발산 곱하기 발산? 진짜 몰라요. 발산분의 발산? 진짜 몰라요.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해도 몰라요.
이거 다시 한번 분모가 0 되는 경우 있으면 이건 아예 커버가 아예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발산이에요. 괜찮죠? 그때는 물론 아닌 경우도 좀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쉽게 따지면 뭐라고요? 아, 수렴하면 따로 계산이 된다. 수렴할 때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합답형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전부 얘를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진입 판단 문제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개념이 완성이 됩니다. 진입 판단.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입 판단이. 내신에서 요새는 그렇게 잘 내지는 않는데 완벽해져야 돼요. 그게 극한 연속 미분계에서 도함수까지 그 개념들이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 활용할 때 안 헷갈려요. 활용할 때. 물론 걔네를 직접적으로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뒤에 가서는 걔네가 근간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핵심 포인트. 치환. 얘까지 합쳐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주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무조건 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간단한 걸로 레벨 2짜리는 그냥 55번, 아니 55번? 저 54번 하나만 일단 좀 해볼게요. 54번. 쉬운 걸로 일단 하나. 그죠? 답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미안. 오케이. 자, 도저히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주어진 저 극한이 마이너스 1로 나오게 하는 fx는 뭘 잡아도 다 똑같이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왼쪽이 극한을 성립하게 하는 fx면 그 어떤 함수더라도 얘 다 똑같이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그 어떤 fx도 얘가 다 똑같이 나와요. 애초에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도저히 헷갈린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fx 중에서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뭐 마이너스 x겠죠? f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풀면 무조건 맞아요. 진짜로. 자, 하지만 서술형에다가 그런 걸 쓸 수는 없어요. 서술형에다가는. 오케이. 한마디로 본인 확신 용도예요. 본인 확신 용도. 괜찮죠? 딱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2x제곱. 얘는 어차피 플러스 x니까 빠져버리죠. 그럼 2분의 2니까 답은 1이에요. 오케이. 한마디로 이런 문제는 뭐야 1초짜리고 이러면서 그냥 풀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다시 한번 이게 정확하게 푸는 게 어려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푸는 게. 답을 내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몰라. fx 이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 어떤 건 또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모 무한대로 가요. 분자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런데 f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도 사실 원래는 증명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럼 fx가 무한대로 가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뭐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겠지만, 그렇죠? fx가 무한대로 가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자, 통째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통째로. 이게 통째로 지금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그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gx라고 한번 잡아볼래. 괜찮죠? gx라고 잡아볼래. 그럼 얘는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미지수 g가 없다가 생긴 상태죠. 뭐 물론 t로 치환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gx라고 치환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gx는 x분의 fx가 되겠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g를 하나 늘리면서 기존의 식이 하나였던 게 두 개가 돼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때 fx는 어떻게 증명하냐? fx는 그러면 x 곱하기 gx네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분모로 보내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곱하는 건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분모는 0이 될까 봐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극한을 취한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네요. 괜찮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할 때는. 근데 기왕이 이렇게 된 거 fx의 극한을 증명하기보다는 어차피 g랑 x는 알잖아요. 그냥 아예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거야. f를 증명하지 말고 f를 다 바꿔버리자. 그쵸? 그럼 f를 싹 다 바꿔버린다 라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그 다음에 fx 대신에 xgx 통째로 제곱, 뭐 따로 제곱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도 2x제곱 빼기 xgx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극한 꼴 한 번만 볼게요.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마이너스 1 제곱. 괜찮죠? 얘는 지금 2x제곱 무한대요. 얘는 마이너스 1인데 1차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 큰 걸로 나누기예요. 꼴 계산하는 거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큰 걸로 나누는 겁니다. 제일 지배적인 게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왜? 무한대분의 상수가 얼마예요? 0이죠. 그쵸? 피자 한 조각을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나눠 먹으면 UTg은 나와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가장 큰 걸로 나눠서 이 극한의 핵심이 얘입니다. 이걸 0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극한의 핵심이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증명이 이걸로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x제곱이 제일 크지. g는 어차피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에라 모르겠다 x제곱으로 다 나눠볼게요. 자, x제곱으로 나눠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찢었을 때 1이에요. 얘는 찢어놓으면은 gx제곱이에요. 자, 얘는 지금 이렇게 찢어놓으면 2가 되겠고 빼기 x 하나 약분해주면 x분의 gx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1, 얘는 마이너스 1로 가요. 얘는 2로 가요. 얘는 뭘로 가지?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 이런 거 무시해 준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극한이 수렴하니까 다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따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2 빼기 0. 그래서 1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치환과 극한의 성질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얘 1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건 객관식 단답형에서, 그렇죠? 실전에서 연습할 때는 그렇게 연습하면 안 돼요. 연습할 때는. 오케이. 자, 그러면 미안해. 시간 관계상 뒤로 넘어가서 61번으로 가볼게요. 61번.
수학했을 때 HX랑 꼭 이게 아니 그냥 H로 접어도 이렇게 안 돼. 그 절대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극한의 성질로 정의를 해놓은 건 뭐냐면은 재 빼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걸로 다 몰고 가야 돼. 응? 왜? 가뜩이나 수렴값을 극한값으로 잡으면서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예외상을 더 허용해 버린다 그러면은 논리구조가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쟤만 예외로 극한값을 수렴값으로 인정하면서 나머지를 칼같이 원칙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61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원래는 어때요? 답만 빨리 내는 건 지장이 없어요. 이 답 빨리 나와야 됩니다. 61번 같은 경우도 진짜 빨리 한다 그러면 답 금방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인사해요. 저 근데 내일 오는 건데 내일 못 와가지고 알았어. 화이팅. 오케이. 자, 일단 답 내는 것만 좀 보여줄게요. 답 내는 것만. 실제로 답 어떻게 낼까요? 자, 머릿속에서 생각해 볼게. 큰 틀만 생각해 볼게요. 야매요, 야매. fx 무한대로 갑니다. 자, fx가 무한대로 가는데 거기다 2배를 하고 있어요. 얘도 무한대겠죠? 자, 얘가 무한대인데 3gx를 빼고 있어요. 근데 2가 됐어요. 그 말은 gx는 뭐라는 거예요? 얘가 수렴할 리는 없겠죠? 왜? 아니, 무한대에서 뭐 한 100개 빼봤자 무한대겠죠? 무한대니까 무한대를 빼야 그나마 2라는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죠? 이거 내가 되게 자주 드는 예인데, 그죠? 뭐 부자들 중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엄청 부자죠? 그죠? 빌 게이츠 엄청 부자예요. 아, 일론 머스크 돈 2배 한 거랑, 재산 2배 한 거랑, 빌 게이츠 돈 3배 한 게, 둘이 재산 차이를 보니까, 2,000원 차이 나요. 제가 딱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엄청나게 부자들인데 재산 차이가 2,000원밖에 안 난다. 무슨 뜻이? 사실상 그냥 동급이란 얘기예요. 괜찮죠? 둘이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2,000원 뭐 없는 거지 뭐. 그쵸? 내가 100조 부자인데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껌 통을 사 먹었어요. 그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 돈 얼마 있어? 나 99조 9,999억 9,999만 9,000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100조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쵸? 그러니까 2,000원 차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에서 얘를 뺐는데 2가 나왔다. 얘가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수렴한다라는 게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2는 정말 티끌이에요. 여기 지금 2조 써놔도 이건 티끌이에요. 무한대 입장에서 2조는 티끌이에요. 괜찮죠? 이미 얘가 수렴하는 순간 얘네 둘은 그냥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지구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더라도 우주 입장에서는 그냥 완전 점이잖아요. 점도 안 되지. 그쵸? 와, 둘이 크기 비교하니까 뭐 지구 사이즈만큼 차이가 나. 우주 입장에서는 그냥 없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는 순간 둘은 그냥 똑같아 봐.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EF는 3G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EF는 3G랑 동급이에요. 그럼 얘는 3G네? 그럼 분모는 4G네?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3G네? 2분의 3G에서 G 뺐으니까 2분의 1G죠? 그럼 4분의 2분의 1이잖아요. 답 8분의 1이지 뭐. 답이 그래서 1번이에요.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답은 이 정도 문제 10초를 넘어가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10초 정도면 나올 수 있어요. 왜? 너무 간단하잖아. 그쵸? 솔직히 이렇게 봐도 된다니까? 이거 만족하는 FG면은 얘 다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봐도 되겠지. fx를 그냥 3x 플러스 1이라고 칠게. 그럼 얘 6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gx를 2x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2 차이 나죠. 괜찮죠? 이해돼요? 다시 한번. fx를 3x 플러스 1로 잡고 gx를 2x로 하면 6x 플러스 2에서 6x 뺐으니까 2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럼 fx 무한대로 가는 것도 많죠.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한다니까. 괜찮아요? 이걸 만족하는 어떤 fg도 얘는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쩌리를 무시할 거니까. 그쵸? 이해돼요? 미소한 걸 무시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답만 빨리 내는 걸 했지만 그건 서술형에다 쓰면 안 되는 거고, 자, 얘를 정확하게 서술형으로 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다시 한번 통째로 값이 수렴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걸 통으로 봐줘야 돼요. 다시 한번 통으로 본다라는 거는 치환한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얘를 hx라고 일단 잡아볼게요. 뭐 그냥 a라고 잡아도 상관없어요. 뭐 별 차이 없죠 뭐. 그렇죠? 근데 그냥 편의상 함수라고 해서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hx는 2fx 빼기 3g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hx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문자가 하나가 늘었으니까 식이 하나가 늘겠죠. 자, 그러면 지금 fx는 무한 들어가는 걸 알아요. hx는 2로 수렴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gx는 몰라요. 그렇죠? gx를 몰라요. 여기서 g들만 다 잡아다가 바꿔 먹자. 괜찮죠? 고양이를 불러와야 되나? g를 잡아야 되겠는데? 미안.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gx를 갖다가 다 바꿔버릴 거예요. 2fx에서 hx를 뺀 상태에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g를 갖다가 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한을 알고 있는 애들로. 안 그러면은 gx의 극한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차피 gx가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치환해 놓은 상태에서 극한 취해봐야 이제 무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럴 바에 그냥 바꿔놓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2fx는 그대로 가고요. 2f라고만 쓸게. g 대신에 3분의 2f 빼기 h. 분자는 f 그대로 f 빼기 3분의 2f 빼기 h.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3을 곱해볼게요. 뭐 전혀 문제 없잖아요. 왜? 극한값을 구하기 이전에 그 내부의 식변형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정리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얘는 3 약분하면 2f 더하기 2f 4fx가 되겠고요. 얘는 지금 그냥 마이너스 h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f 빼기 2f. 그래서 얘는 f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hx가 될 거예요. 그쵸? 나 이거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미안해. 6 더하기 2니까 8이구나. 미안해. 8. 그쵸? 8fx 빼기 hx분의 fx 플러스 hx.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극한은 제일 중요한 게 꼴부터 보는 거야. 꼴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이 얼마로 가는지 한번 미리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fx는 지금 무한대로 가요. hx는 2로 가요. fx는 또 무한대로 가요. hx는 2로 가요. 무한대인데 거기서 2는 사실 있으나 마나 아닌가? 그럼 무시해버리면 그냥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어차피 hx는 쩔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얘를 hx로 보나? 아니면 0으로 보나 별 차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EF가 3G랑 똑같은 거라고요. 괜찮죠? 왜? 아니 2 차이 나든 0 차이 나든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에서는. 그쵸? 자, 그게 여기서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 상태에서 얘를 무시해서 8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답은 아니죠. 완벽한 서술은 아니에요. 마지막 끝마무리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마지막 끝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처리한다? 큰 걸로 나눈다. 그렇죠? 이 중에 지배적으로 큰 애는 fx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볼게요. 그렇죠? fx로 나눠보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렇게 찢어놓으면 8이 되겠고요. 요건 이렇게 찢어놓으면 fx분의 hx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찢어놓으면 1이 되겠고 얘는 fx분의 hx예요. 그럼 잠깐만. 극한 꼴 보면 8. 얘는 빵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2니까. 그쵸? 얘는 1. 무한대분의 2.
이거 따로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따로 증명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 네네네 fx분의 hx 뭐야 그럼 얘는 그냥 0이지 뭐. 이렇게 써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성립할 거니까. 그렇죠? 증명 따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인데 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극한은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따로 계산. 극한의 성질 때문에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빵으로 가고 빵으로 가니까 8-0분의 1 플러스 0. 그래서 8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허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죠? 아예 빈틈이 없는 거야. 이걸 연습을 한 번쯤은 해놔야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킬러 문제쯤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거 연습하면서 들어갈 시간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간단한 거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나중 가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연습해봐야 돼서 이걸 얘기한 것 뿐이고요. 어차피 밑에 62번 거의 똑같으니까 나중에 숙제로 한번 해봐요. 나중에 시간이 좀 없어서. 자, 그리고 63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63번을. 자, 진입 판단, 참거짓 판단이에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가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각각 존재한다. 자,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둘 다 수렴하면 합도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그렇죠?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네 둘 다 존재한다면 왼쪽에 존재하는 건 맞아요. 괜찮죠?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립한다면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지. 왜? F랑 G가 둘 다 발산하는데 합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G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둘 더하면 빵밖에 안 나와요. 괜찮아요? 얘가 마일 1이고 얘가 마일 이렇게 나왔다. 얘는 오른쪽 계속 1만 나오고 왼쪽은 마이너스 1만 나와요. 얘는 오른쪽 계속 마이너스 1만 나오고 왼쪽 다 1만 나와요. 둘 더하면 그냥 계속 빵이 되니까. 괜찮죠? 그러면 F 플러스 G는 항상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지만 F랑 G는 지금 둘 다 0에서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발산 더하기 발산이 수렴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발산인데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한다라고 장담을 못 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서 기억은 일단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좀 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 자, 이게 지금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랑 똑같다. 자,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이게 왜 틀린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착각이 된다라는 거야. 뭐야? 0으로 수렴하네? 그럼 얘 그냥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는 뭐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0이네? 그럼 맞잖아. 이렇게 착각이 된다고요. 애초에 이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걸로 못 가는 거예요. 왜? F랑 G가 따로 계산,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따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가 지금 fx랑 gx가 각각 존재한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뺀 것만 0으로 수렴하는 것뿐인 거지 fg가 수렴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이 안 돼서 이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fg가 둘 다 이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fx랑 gx가 둘 다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그럼 fx에서 gx 빼면 뭐 나와요? 답방 나오지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fg는 둘 다 지금 0에서 불연속인 상태. 불연속이랬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방금 맞잖아요. fg 둘 다 발산하면은 뺀 게 0일 수 있다니까. 그렇죠? 발산해도 둘 중에 하나만 발산하면 어차피 안 되겠지만. 오케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디귿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그럼 디귿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맞겠죠. 뭐 다 틀리면 안 되니까. 그죠? 보기가 없으니까. 답은 일단 2번인데. 자, 디귿을 보면은 요게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 갈 때는 아닌데 원래 한없이 가까울 때인데, 그렇죠? gx분의 fx. 자, 이거가 각각 존재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자, 이건 왜 맞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맞겠지 이러면 안 돼요. 수학은 겠지가 나오는 순간 이미 정리 안 돼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정확하게 확실해야 돼요. 그게 극한에서 좀 더 어려워요. 수원처럼 딱딱 떨어지는 애들은 사실 몇 번 문제 풀면 확신이 들어요.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극한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개념 자체가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냥 그걸 본다는데 뭐. 그쵸? 그러다 보니까 논리 전개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애매하게 다 마무리돼 버려요. 그럼 이제 뒤에 가서 터져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왜 맞지? 모르겠는데. 자, 모를 때는 뭘 쓴다고요? 치환. 괜찮죠? 딴 건 모르겠는데 얘가 수렴을 합니다. 얘가 수렴을 해요. h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 값이 지금 베타로 수렴합니다. 괜찮죠? 몰라. 뭐 그냥 알파 베타라고 지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fx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hx가 이거니까 지금 fx는 gx 곱하기 hx네. 그쵸? 얘가 지금 gx 곱하기 hx라는 거야. 괜찮죠? 근데 g도 수렴하고요. h도 수렴하죠. 그럼 당연히 따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얘는 베타로 수렴하니까 무조건 수렴값이 있네. 100% 수렴한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될까? 그쵸? 영어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극한의 성질과 치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치환만 있으면.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 66번 한번 풀어볼게요. 호이! 직접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되니까 모르겠으면 치환하면 돼요. 얘 통째로가 지금 수렴하지? 얘 통째로 그냥 무슨 뭐 AX 같은 걸 잡아요. 그래 HX로 잡도 뭐 PX로 잡아도 되고. 그럼 얘는 통째로 그냥 QX로 잡아요. 그럼 어차피 FX는 PX랑 QX를 더하는 거 절반이에요. PX랑 QX를 더하면 2FX지. 그럼 FX는 그럼 당연히 얘는 2분의 PX 더하기 QX인데 P랑 Q는 다수를 많으니까 따로 계산되죠.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100% 수렴해요. 오케이. 걔는 좀 이따가 할게. 리을은. 했어! 뭐 하나가 틀렸어. 자, 지금 66번에 아유, 두 개 틀렸다. 두 개 틀렸어. 자, 여기
3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쵸? 뭐가 틀렸을까요? 2개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푼 친구들은 잠깐 다른 것 좀 풀고 있어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후딱후딱 다른 것 좀 풀어보기 바랄게요. 숙제가 줄어들어요. 지금 문제 풀면 숙제가 줄어들어요. 자, 확실할 때까지 고민해 줘야 됩니다. 응? 아니야, 달라. 설명 좀 잠깐 해줄게. 디귿 있잖아. 응. 어디에 응. 살아있는데 응. 이런 거 다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막 여기 바로 1 플러스 자리가 있어. 응. 얘는 여기인데 얘는 아니야. 내가 사용하는 점논리의 유일한 허점이 1의 바로 오른쪽 점을 딱 잡았다 라고 하면은 1과 그 점 사이에 무수히 실수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를 잡은 상태에서 좌악하는 1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실수 점이 또 있어요. 확대 끝이 없어요. 이게 다 좋아. 그치. 그래서 모든 점들이 좌악한 우악한이 다 존재하는 상태예요. 일단 이거 좀 설명해 볼게요. 니은 잠깐. 요거 좀 설명할게요. 지금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지금 이게 조금 긴가민가한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억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기억 gx 수렴합니다. gx분의 fx 수렴해요. fx는 뭐예요? 둘 곱한 거잖아요. 그쵸? 둘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hx라고 한다면 fx는 gx 곱하기 hx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 가능해서 얘는 100% 존재한다. 뭐 이거는 다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니은은 왜 틀렸어요? 딱 하나 안 되는 거잖아요. 수렴한다고 해도 유일하게 안 되는 케이스야. 이게 현재 수능 대세예요. 진짜로 미친 듯이 중요해요. 이 분모가 0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고상 문제 중에 고난이도 계속 튀어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내신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능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볼 일은 없겠죠.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진짜로. 이 분모 0 되는 거에 관련된 내용은 진짜 무조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니 같은 경우도 그래, 뭐 f는 존재. 얘는 모르겠어. hx로 잡아볼래? 그럼 얘는 뭐지? fx면 아니다, gx면은 g랑 h 위치 뒤바꾸면은 h분의 f라는 거예요. 그쵸? 따로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야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하면은 그럼 얘는 결국에는 리미트 hx 따로 계산해서 리미트 fx로 바꿔주면은 뭐야 얘는 그러면 뭐 베타분의 알파잖아. 수렴하잖아.
아 0이 아닌지 모른다니까. 괜찮죠? 얘 0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니은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니은에서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한다 라고 하면 니은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걔 맞겠죠.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아,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얘 니은도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 걸로 장난 많이 쳐요. 괜찮아요? 내신에서 진입한다 문제 나오면 그런 거 가지고 장난 되게 많이 치기 때문에 안 낚이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디귿도 한번 볼게요. 디귿은 왜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px라고 잡을게요. 아우, f랑 g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얘네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따로 계산 당연히 안 되잖아요. 통으로 봐줘야 돼요. 두 개니까 그냥 px, q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f는 px랑 qx를 더하면 2fx네.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px는 알파로 수렴하고 qx는 베타로 수렴한다면 지금 이 시간 통째로 리미트 px 더하기 리미트 qx를 2로 나눈 걸로 볼 수 있으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분모가 0 되는 문제도 전혀 없군. 100%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논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65번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요. 64번에 리을만 지금 안 돼요. 리을만. 좀 이따 대소관계 설명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레벨 3는 미안해. 시간 관계상 생략합시다. 이건 나중에 숙제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거를 극한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얘는 큰 틀만 좀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꼴의 극한은 모르지는 않아요. 모르지는 않는데 내용 정리 차원에서 그냥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자, 뭐냐면은 하나의 함수에 대한 어떤 극한이라고 친다면 이걸로 나오는 거고 둘 이상의 함수에 대한 어떤 관계를 성질 이용해서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성질 이용해서 어떤 몇몇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수렴하는 경우 중에서는 0과 상수는 구분해줘야 된다 그랬고 0 중에서도 0 플러스만 일단 생각해 볼게요. 왜? 정수값으로 0 나오는 경우는 상수함수 아니면 안 나와요. 근데 상수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 수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0.0000001%예요. 안 나옵니다. 상수함수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상수함수 연습한 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필요하니까 본 거였고 사실상 거의 다 곡선밖에 안 나와요. 직선 나와도 기울기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0 플러스만 일단 볼게요. 0 마이너스는 어차피 뺄셈에서 볼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 왜 상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해요? 얘는 사실 뭐 지대한 영역 없으니까 그죠? 그냥 대충 봐도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는 무한대면 일단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차피 뺄셈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진동 얘는 특이 케이스예요. 어차피 나와봤자 다 캐가 캐로 문제 풀어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얘까지 일반화시켜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 함수에 대해서 영상수 무한대만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두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얘도 영상수 무한대, 얘도 영상수 무한대, 세 가지 경우의 수 9가지 나와요. 9가지가 총 4개 케이스이기 때문에 총 36가지 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진동까지 집어넣으면 4, 4, 16에 4배니까 64개 나와요. 근데 그래도 안 걸러져요. 그래서 진동은 별도로 빼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0 플러스 0, 0 플러스 상수, 0 플러스 무한대, 상수 플러스 0, 상수 플러스 상수, 상수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0, 무한대 플러스 상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일단 꼴만 한번 봐보겠다라는 거야. 대략 어디로 가는지 정도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자마자 그냥 바로 보여요. 그렇죠?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뭐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그냥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얘 그렇죠? 이렇게 4가지 케이스는 어때요? 수렴하니까 극한의 성질로 따로 계산해도 되는 애들이에요. 괜찮죠? 나머지는 발산이 껴있으니까 따로 계산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엔 여기 0 빼기 0, 0 빼기 상수, 0 빼기 무한대,
상수 빼기 0, 상수 빼기 상수, 상수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0, 무한대 빼기 상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얘 같은 경우도 사실 꼴들은 그냥 보자마자 어느 정도 보여요. 그죠? 뭐 상수기는 한데 뭐 이게 뭐 모르는 상수니까 그냥 C라고 칠게요. 뭐 C가 마이너스 3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어차피 발산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뭐 대세는 어떻게 간다라는 걸 보인다라는 거니까. 상수,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알 수 있어요? 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다면 수렴할지 발산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꼴.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0 곱하기 0, 0 곱하기 상수, 0 곱하기 무한대. 그 다음에 상수 곱하기 0, 상수 곱하기 상수, 상수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얘도 어지간해서는 다 보여요. 0 곱하기 0, 0, 0. 티끌 5개 모아봤자 티끌이에요. 그쵸? 하지만 티끌이 무한대면 해봐야 아는 거예요. 0이잖아. 다시 한번 여기서 0은 정수형이 아니라 극한의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티끌이에요. 티끌. 정수형이면 아예 고민도 없어요. 그냥 빵이에요. 오케이. 자, 얘는 다시 한번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빵. 상수, 무한대. 이건 모르죠? 근데 쟤랑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 무한대, 무한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꼴. 0분의 0, 0분의 상수, 0분의 무한대, 상수분의 0, 상수분의 상수, 상수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0,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얘 같은 경우도 0분의 0 꼴? 몰라요. 그렇죠? 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 유일하게 따로 계산이 안 되는 애. 그렇죠? 자, 그래서 얘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별이 100만 개예요. 극한을 배우는 이유가 쟤예요. 제가 미분계수 정의로 연결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 그쵸? 얘 무한대인 거 괜찮죠? 왜? 자, 0분의 1 곱하기 무한대면 얘는 그냥 무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0, 0. 상수. 얘는 무한대. 얘는 0. 얘도 0. 그쵸?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1 곱하기 0과 똑같은데 얘가 어차피 0이잖아요. 괜찮죠? 이거 지금 0 곱하기 0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자, 얘는 모른다.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 거를 몰라요. 얘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때요? 36가지 꼴 중에서 결론을 알 수 없는 게 딱 4가지가 나와요. 그쵸? 어디로 갈지 해봐야 하는 애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형. 부정형은 총 4가지밖에 없어요. 0분의 0꼴, 0 곱하기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 4가지 꼴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 4개 외에는 나올 일이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를 왜 무시하는지를 알아야 돼서 그냥 이렇게 다 본 것뿐이에요. 이거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다 써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저희 12페이지에다가 다 써놨어요. 케이스별로 다 해놨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정리해놓는 교재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 그죠? 미안. 나 열심히 다 써놨어. 진짜 이거 타이핑 친다고 고생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에서 꼴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큰 걸로 나누기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분의 6x제곱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당연히 제일 큰 거 x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x분의 3분의 6 이렇게 나가니까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 그쵸? 그러다 보니까 6으로 수렴한다. 큰 걸로 나눠서 보는 건데 사실상 지금 우리 다함수밖에 안 쓴다 그러면 그냥 최고차 계수비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큰 걸로 나누기지만 결국 최고차 계수비로 문제 푼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됩니다. 사실상 최고차 계수비로 문제 풀어요. 그럼 왜 큰 걸로 나누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큰 걸로 나눠서 아니다. 최고차 계수비로는 나타낼 수 없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x제곱 플러스 4x분의 x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빵으로 가죠. 빵으로 갑니다. x로 약분해봤자 무한대분의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쵸? 빵으로 나와요.
한마디로 최고차 계수비를 쓰려면 조건이 좀 있어요. 분모 분자의 최고차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때만 최고차 계수비. 분모 분자 최고차 차수가 달라버리면은 한쪽으로 가버립니다. 0으로 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큰 걸로 나누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써놓기는 했는데 원칙상 이래요. 아까 본 내용이랑 똑같아요. x 세제곱 빼기 x제곱. 아, 이런 케이스는 사실 어때요? 그냥 무한대로 가죠. 왜? x 세제곱과 x제곱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애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여기가 100개 있어도. 약간 뭐라 그럴까? 프로축구 선수 한 명이 저 유치원 100명하고 축구하고 있어요. 질까요? 이기겠죠? 놀아주는 거지 뭐. 괜찮죠? 얘네 때로 있어도 이거 절대 못 이겨요. 오케이? 차수가 달라버리면 아예 클래스가 달라버려서 비교가 아예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자, 아까 얘기한 건데 극한의 핵심은 얘예요. 무한대분의 상수. 이걸 0으로 본다는 거. 따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증명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냐? 큰 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x세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1 빼기 x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세제곱은 어차피 둘 다 동시에 나눠주는 애기 때문에 얘는 비교 대상이 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는데 얘가 1로 유지가 될 때 얘는 한없이 빵으로 가죠. 둘 중에 얘는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과 똑같다. 이거랑 다 똑같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간다. 이게 수리논술에서의 증명 방법이에요. 괜찮죠? 엄밀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써야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를. 이걸 잘 쓰는 순간 치환 논리까지 포함해서 극한의 성질까지 해서 뭐든지 다 이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허점을 잡을 수 없는. 다시 한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원래 큰 걸로 묶기예요. 큰 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단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수가 다른 애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얼마예요? 이게 이겠지 뭐. 수렴하려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그냥 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거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죠. 왜냐면 딱 보면 그냥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줘요? 얘 대신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빼기 x. 이런 걸로 문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4x예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얘랑 이거랑 x가 무한대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 4 있나 없나 차이 없잖아요. 내가 100조 부자예요. 세계 1등 부자라고 칠게요. 누가 옆에서 4,000원 줘요. 뭐 내 재산이 4,000원 늘어났다라고 해도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왜 썼을까? 이거니까. 괜찮아요? 이거니까 얘는 x 플러스 2랑 똑같은 애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2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얘 플러스 4가 뒤에 이것 말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얘를 6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 x제곱 입장에서 이게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얘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어차피 1차가 지워질 거예요. 얘가 없어질 거야. 호랑이 없는 산에는 여우가 왕이에요. 얘네가 지워지면서 얘 때문에 수렴하게 되는 건데 얘를 바꿔버리거나 얘를 무시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2로 수렴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4는 걔는 영향 없으니까 얘한테 밀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4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대세로 보는 거고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계산해봐야지. 그쵸? 근데 제곱근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뚜껑을 따야지. 그쵸?
뚜껑을 따놔야 돼요. 켤레를 씌워줘야죠. 계산할 수 있게 대수적 연산이 가능하게 켤레를 씌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분모를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죠. 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뭘지 모르지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인 걸 아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때 x제곱 지워놓고 나면은 이제 이것만 보면 되겠네. 그럼 다시 한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면 최고차 계수비 큰 걸로 나누는 거. 분모 분자를 x로 나눌게요. 그쵸?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이제 현재 4로 나왔어요. 루트 뒤에 플러스 1로 나왔어요. 얘 x는 루트 내부로 들어가면 x제곱이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4x 1 플러스 x분의 4가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한데 1빵 1사로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해도 될 거예요. 그쵸? 기니까 그냥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1 플러스 1분의 4 실제로 이거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확실하게 푸는 방법. 자, 만약에 이 문제 객관식 단답형에서 나왔다. 딱 보자마자 뭐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2랑 똑같네. 그럼 그냥 2네. 이러고 풀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큰 틀을 봐줘야 됩니다. 야매로 푸는 거는 실전에서, 하지만 혼자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큰 걸로 묶이지만 실제 99% 문제풀이는 다 뭐라고요? 켤레 씌워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수렴 안 하는 문제가 어차피 안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수렴하려면 사실상 뚜껑 따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라서 전부 다 켤레밖에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0분의 0꼴은 어떻게 들어가요?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그쵸? 다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따로 계산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모가 0 때문이잖아요. 자, x에다가 3을 집어넣는데 0 나와요. 그럼 분명히 x 마이너스 3이 인수가 있는 거야. 분자도 3 집어넣어서 0 나오잖아요. 다함수는 당연히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야. 그럼 분모 분자에 둘 다 인수가 있으니까 약분을 해서 0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지워버리자. 그쵸? 약분 처리해주면 얘는 이제 6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네. 괜찮죠? 자,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절대로 따로 계산하면 안 되죠. 얘는 0이 되게 하는 그 원인인 애들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쵸? 인수를 제거해주면 돼요. 사실 나는 저거를 원래 0인자를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놈들을 찾아서 제거한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수투에서는 그냥 인수밖에 없어서 그냥 인수 약분해 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미적분 가면은 0인자가 종류마다 다 있어요. 대수함수의 0인자, 지수함수 0인자, 로그함수 0인자, 삼각함수 0인자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적분 들어갔을 때는 0인자 제거라고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미적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미분계수 정의가 이 꼴을 나타내기도 하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하진 않을 거고요. 3단원 들어가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일단은 약분만 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들어가요? 0이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풀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무한대가 0분의 1이라서 무한대면은 걔는 0 곱하기 0분의 0꼴로 문제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거 있죠. 리미트 x가 무슨 2로 간다 그랬을 때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뭘로 할까?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나와있다라고 쳐볼게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죠. 물론 2 플러스 1 때만 무한대겠지만 그쵸? 무한대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0이죠. 무한대 곱하기 0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 근데 이 무한대가 0분의 1이라서 무한대잖아요. 0분의 0꼴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쵸? 자, 분모 분자. 0분의 0꼴이죠. 자, 그러면은 x가 2로 갈 때 0으로 간다면 반드시 x-2라는 인수가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자도 무조건 있다는 거야.
대수함수잖아요. 유무리 함수까지도 다 대수함수예요. 괜찮죠? 그럼 여기 분명히 x-2라는 인수가 있어요. 100%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이죠? 통분을 안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무리식이 껴있으면 켤레를 씌워줘서 뚜껑을 따줘야 x-2라는 인수가 나오겠고, 분수꼴이면은 통분을 해줘야 x-2라는 인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분자 통분해주면은 4배의 x 플러스 2분의 4 빼기 x 플러스 2. 2-x네. 그죠? x-2라는 인수 있죠? 그래서 얘는 약분 처리가 될 겁니다. 뭐 물론 마이너스 1이 되겠지만, 그쵸? 나머지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다시 한번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자체적인 처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0분의 0꼴로 풀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풀거나, 그쵸? 그래서 우리는 모든 꼴들에 대한, 진동 제외한 모든 꼴들에 대한 처리 방법이 그냥 다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부정형에 대한 꼴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들어가냐면, 되게 복잡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꼴만 먼저 보잖아요. 얘 0분의 0이네? 그럼 약분해야 되겠네? 인수분해야 되겠군. 이러면서 사고가 몰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멀뚱히 딱 보고서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러면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돼요. 무조건 극한은 꼴부터 보는 겁니다. 이거는 고3 학생들한테도 맨날 얘기해요. 극한 나왔다. 그냥 무조건 꼴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들어갈지 진입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0분의 0꼴은 미안해. 요거는 쭉 넘어가다가 미안해 85번 하나만 해볼게. 미안해 너무 어렵다. 85번. 너무 어렵진 않은데 그냥 한번 가봅시다. 85번으로.
미안, 좀 어렵죠? 잘했네? 아주 잘했네? 근데 문제는 이건 완벽한 풀이는 아니기는 해요. 일단 답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예시를 들어서 한 거잖아. fx를 요걸로 예를 들어서 한 거잖아요. 무조건 이 식일 수는 없어. 왜냐면 fx가 몇 차인지도 모르고요. 최고차 개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되는 fx 중에 하나를 그냥 구한 거고 어차피 이걸 만족하는 fx는 모든 답은 다 똑같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답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풀고 들어가면은 이제 수리 논술급이라고 쳤을 땐 점수가 반토막 나요. 답은 맞지만 물론 학교 서술형에서는 반토막까지 내지는 않고 10점 만점에 한 7점? 이 정도까지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기는 해. 자, 지금 이 문제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항식을 구해서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권장하지는 않아요. 이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그 힌트를 가볼게요. 이거 솔직히 말할게. 내가 왜 갑자기 이걸 하자 그랬냐면은 사실 좀 쉬운 문제들만 해보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 라이트선 정도는 다 풀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쉬운 문제를 주면 그냥 그냥 뭐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갔어요. 못 풀 거라고 예상하고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답이 나오는 게 신기한 상태예요. 그게 지금 현재 레벨 3 상태예요. 레벨 3 상태. 자, 얘가 지금 4로 가고 있대요. 수렴값이 4예요. 꼴부터 한번 볼게요. 분모 0으로 갑니다. 자,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절대 수렴 안 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fx 빼기 x제곱은 일단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면 당연히 극한값 수렴하겠죠? 함수값과 똑같이 수렴할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극한만이겠지만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일 때 fx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라서 얘로 수렴할 거고, 그렇죠? 연속함수인 거 아니까. 자,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인데 마이너스 9니까 넘기면은 9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f-3이 9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딴 건 모르겠지만 일단 얘가 9예요. 자, 그리고 한번 좀 볼게요. 얘 극한을 구하려고 합니다.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분자는 뭐지? 맞아. f-3은 지금 9잖아. 그쵸? 얘는 9로 수렴하고 있는 애입니다. 얘가 얼마로 가고 있는 애요?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다면 f-3 빼기 f3이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얘가 0으로 가는 애예요. 괜찮죠? 얘는 9로 가는 애고요. 얘는 0으로 가는 애예요. 지금 넓게 따지면 9 곱하기 0, 0이네. 0분의 0꼴이라는 거예요. 그쵸? 0분의 0꼴. 0분의 0꼴이면은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줘야 되는 거죠? 알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주어진 건 그냥 통째로 갖다가 써야 돼요. 통째로 갖다가 써야 돼요. 이거 뭐 인수분해 할 수는 없잖아요. fx식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통째로 갖다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해서 약분 처리해줘야 되는 거. 그래, 뭐 인수분해는 못하겠지만 0이 되는 애들이 문제니까 얘랑 x 플러스 1만 찢어놓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fx는 따로 빼줘요.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6분의 9로 수렴할 거니까. 그렇죠? 얘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얘는 상수분의 상수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3분의 gx. 지금 얘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라서 얘가 얼마나 수렴하는지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식 자체로 그냥 여기서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이제 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따로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gx는 어떻게 되지? 얘만 따로 한번 보는 거야. 이거 증명 따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마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그래, 일단 gx는 이대로 냅둘 수는 없으니까 바꿔 먹어봅시다. 그쵸? fx 빼기 9. 일단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fx식을 구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뭐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fx 될 수 있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몇 차인지도 모르고 최고치 계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만족하는 모든 fx는 이거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예시를 들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권장은 안 합니다. 권장은 안 해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갖다 집어넣지? 방법은 두 가지예요. 통째로 치환해서 fx 대신에 다 리모델링해서 바꿔주거나 아니면 최대한 쟤랑 비슷한 꼴을 만들어주거나요. 근데 치환해서 하는 거는 너무 길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 자체도 치환해서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서 식변형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식변형을 좀 해볼게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치환해서 풀어도 돼요. 치환해서 풀어도 됩니다. 이건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저기에 있는 꼴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 없으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없는 거 만들었으니까 다시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위에 거랑 식 똑같은 거 맞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미분법 증명할 때 이렇게 증명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연습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그쵸?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사랑으로 찢어줍시다. 사랑으로 찢어줘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3분의 fx 빼기 x제곱 하나 나오고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자,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4로 수렴한다고 줬어요. 그쵸? 0분의 0꼴이 약분 처리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6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끝났죠? 얘는 마이너스 6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9로 수렴할 거예요. 얘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라고 증명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따로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6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2. 답이 3이에요. 괜찮죠?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연습을 꼭 해줘야 돼요. 이 연습을 꼭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뒤에 가서 해야 돼요. 뭐 뒤에 가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미리 연습해두면 뒤에 가서 좀 편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꼭
꼭 너무 미친 듯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쉬긴 할 건데 이거만 얘기할게요. 86번 이거 별 100개 쳐놔야 돼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와요. 아까 별 치어야 되는 문제 얘기했잖아요. 86번 이거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그대로예요. 수능에서 나온 문제.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을게요. 86번. 참고로 86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별 100만 개. 100개만 합시다. 100만 개까지는 뭐 정의도 아닌데. 아예 중요 유형도 아닌데, 그쵸? 자, 아무튼 그렇고요. 미안,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가볼게요. 야, 이거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57분. 8분. 오케이. 호호호호. 자,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